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요즘 달력을 자꾸 보게 되는데 40여일 채 남지 않았어요. 2023년이. 뭐 김장하다 보면 금방 12월 되죠. 뭐 이런저런 행사하다 보면 금방 또. 야, 그래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보내야겠다. 의미 있는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40일이면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굉장히 또 짧을 그렇죠. 텐데 마무리를 또 훈훈하게 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아침마당 식구 중에 이지호 씨 그런 거 잘 아시잖아요. 네. 아, 그렇죠. 뜻깊은 연말이라.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초마다 하나씩 계획을 좀 세우시잖아요. 목표 같은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꼭 결혼하는 게, 시집 가는 게 목표였거든요. 올해도 글렀어요. 아니 뭐 저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런 거 말고 좀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들 세우신 분들은 네. 이제 뭐 한 달 이상 그래도 남았잖아요. 좀 바짝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잘 실천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네. 이지호 씨의 그 언어 표현이 참 되게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글렀어요가 아니라 글렀어요. 좀 바짝 세워서 마무리 잘 하는 걸로. 그렇죠. 서민수 악단장님은 어떤 계획 바짝 세우고 있으신가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음악인이라서 그런지 공연 관람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네, 클래식이나 오페라 공연도 좋고 뮤지컬, 뭐 콘서트, 뭐 연극 공연 같은 것도 괜찮고요.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국악과 관련된 그런 공연도 자주 열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특히 연말에는 어떤 무대든지 좀 특이하게 꾸미니까 볼거리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문화생활을 좀 몰아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도 좀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 좋죠, 좋죠. 원진 씨 네. 어떠신가요? 야, 악단자님이랑 저랑 좀 통하는 구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뭐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소시적에 살짝 음악에 몸을 좀 담았었습니다. 예, 도레파솔라시돈나 뭐 이렇게. 예. 나는 뭐야? 자, 그래서 제가 아는데 이 무대 공연만큼이나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풍성하게 해주는 게 또 없습니다. 연말에 공연 몰아보기 저도 강추합니다. 단 관람에 앞서서 관람 수칙과 안전 수칙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그 원주 씨가 그 음악계에 몸을 담았다는 오.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 안전 수칙 네, 어디를 맞아요. 가시든지 비상구나 이런 거 꼭 그 확인하시고 그렇게 관람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침마당 전북에서 네. 김선 아나운서 네. 뭔가 특별한 그 뭔가를 준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이고요. 32번째 정기 공연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예고편 보셨죠? 네. 고섬섬. 네.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무용단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도립국악원 무용단이라 네. 그러면 그 섬세한 또 이 그 춤선 이게 있거든요. 이 춤선만큼이나 마음씨까지도 참 고울 것만 같습니다. 우리 이혜경 예술 감독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무용단 단장을 맡고 있는 이혜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무용단 단원들하고 함께 이렇게 훌륭한 방송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저희도 훌륭한 단장님과 단원들하고 함께해서 참 영광입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송영주님. 네, 안녕하세요. 전라북도 도립국악원 무용단 부수석 그리고 총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 단장님이야 그리고 무용단 살림살이를 도맡아고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림살이 담당. 네, 그 옆에 이은하님. 네, 안녕하세요. 무용단 수석단원 이은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설레고 떨리지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뒤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상임단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오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즐겨보시는 아침마당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오늘 즐거운 시간 갖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께서 또 지금 오, 보고 계시겠네요. 네, 보고 계실 겁니다. 맨 마지막, 자, 윤이담 씨의
안녕하세요. 전북도립국악원 상임단원 유은이담입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하는데 공연 알리러 나온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공연을 알리기 위해서 지금 이분들이 나오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공연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목이 고섬섬인지 고섬섬인지 고섬섬 어떤 의미인가요? 아, 고섬섬은 전라북도 부안에 위치한 위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그 위도 섬의 옛 지명이에요. 위도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고슴도치의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는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그 소나무가 마치 고슴도치의 털과 같다 해서 고섬섬이라는 지명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이번 작품은 이렇게 고섬섬 위도에서 계셨던 뱃사공들의 이야기, 그들의 애환과 삶의 모습들을 담아낸 작품입니다. 위도면 또 제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부안에서 딱 보면은 격포에서 딱 보면은 네. 위도가 맑은 날에 딱 보이거든요. 보여요. 흐려도 좀 보이긴 보이는데 그런데 좀 위도를 소재로 한 그 뭔가를 만드셨다면 아마 그냥 대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고창희 씨도 위도가 보이죠? 고창에서도 위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홍혜미 씨의 그 고향 사랑의 부안 사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도 그 위도가 이 전라북도 섬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어떤 역사라든지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위도에는 우리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이 위도 띠뱃놀이가 있어요. 그 띠뱃놀이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 띠뱃놀이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풍어제예요.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달라는 기원을 했던 그 제사 문화이거든요. 그 제사 문화인 띠뱃놀이를 테마로 해서 작품을 구상했는데요. 그 띠뱃놀이를 하는 그 원당에 가보면요. 그 당에 가보면 원당 마누라라는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이 있어요. 그 여신의 이야기와 그 밑에 또 신인 본당 마누라의 이야기, 또 인간 어부와 어부 마누라의 그런 사랑과 애틋한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들을 연결하는 매개체인 무당이 작품을 전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정말 상당한 규모의 공연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무대에 서시는 거잖아요.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송영준 씨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섬에서 그 고기를 잡으면서 어부를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어부 역할을 맡은 송영준이고요. 제가 맡게 된 것들은 뭐 다름이 아니라 어부들은 섬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생계수단이 고기를 잡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고기를 잡으면서 생계수단을 이어가면서 그리고 마누라 섬에다가 혼자서 마누라를 두고 밖에 혼자 이제 바다에서 어업을 하면서 그런 힘든 그리고 두려움 같은 이런 것들을 맡게 된 어부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또 어부 아내 역할은 왜 되게 옆자리에 앉거든요. 예, 이은하 수석단원이 아닐까 싶은데 진짜? 맞죠? 네. 저도 안타깝게도 네. 네, 제가 좀 어울리나요? 예, 분장하면 어울릴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마누라는 마누라인데 본당 마누라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요. 위도를 관장하는 신이 8신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소재로 삼은 정기 공연의 소재로 삼은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당 마누라와 본당 마누라예요. 근데 그중에 본당 마누라 역할을 맡게 되었고요. 뭐 바다를 그리고 무병 장수를 마을 주민들의 무병 장수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네. 원당 마누라 그 신인데 그 마누라라고 하니까 좀 신기한데요. 근데 그 이은하 씨가 어부의 아내가 아니면 그러면은 남은 분이 윤희담 씨? 윤희담 씨가 혹시 어부의 그러네, 그러겠네. 아내 그 역할이 맞나요? 네, 제가 고기 잡으러 간 남편 기다리는 아내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야. 본인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 것만 같아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엮어주셨는지 조금 그렇다라는 느낌, 뉘앙스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죠?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변명이라고는 할 수 없고 좀 변명을 하게 되면 그 저희가 위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저희가 한 6번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육회 들어갔었을 때 그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섬에 있을 때 섬의 남자들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육지에서 이제 여자분들을 데려와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제 50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너무 늙은 자기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주면 여자들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자기 30살 때, 25살 때 사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은 그걸 받고 그분인 줄 알고 왔는데 항구에 도착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50대 아저씨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결혼을 해서 그렇게 살게 됐는데 아무튼 그렇게 섬의 현실을 반영한 그런 캐스팅이었거든요. 어떤 그런 섬의 현실을 잘 반영해가지고 캐스팅을 하셨군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예술 감독의 의도 안에 좀 약간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 어디서 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오셔가지고 자꾸 이런 뭔가 논리를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제 안무자로서 예술 감독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무용 공연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작품들을 보시면 선남 선녀가 사랑하는 장면들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들을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예술 감독으로서 그러니까 사랑의 뭐 미학을 좀 달리 해보고 싶었어요. 무언가 사랑의 아름다움의 관점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 어떻게 하면 뻔하지 않은 그런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쩌면 나이가 많은 남편이 어린 아내 귀여워하고 보듬어주고 너무나 아끼는 아내를 두고 배에 몸을 실는 어부의 심정이 더 처절하고 더 간절하지 않았을까라는 가정을 해보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보니까 두 분이 서로 각자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아주 보기 좋게 포장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정작 당사자들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지담 씨 졸지에 나이든 어부의 아내가 되셨어요. 아니 캐스팅에 불만 없었습니까? 있다고 해도 되나요, 지금? 아니, 저는 이렇게 차별화된 듀엣을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었고 또 총무님이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많이 배우면서 같이 연습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너무 바쁘셔가지고 총무님이 항상 고기 잡으러 간 남편 기다리는 심정으로 연습할 타이밍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실제로. 아니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딱 이렇게 그 무태서 섬으로 딱 들어갔어. 네. 딱 그런데 아버님이 친절하게 마중 올라오셨네. 알고 봤더니 그게 남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늘 대사가 기다려 이거 아니었을까 싶은데 오대원 상임 단원도 특별한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네, 딱 보시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네. 신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고 그다음에 인간의 기원을 이제 대신해서 기도를 올려주는 중간 매개체 역할인 무당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무당 역할. 그래서 머리도 일부러 그렇게 탈색을 하신 건가요? 네네. 우리 민족이 또 뗄래 뗄 수 없는 문화가 또 샤머니즘 문화잖아요. 무속 신앙인데 특히나 위도는 섬이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 문화의 세계가 훨씬 더 짙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위도를 방문했을 때 실제로 그 제를 올리는 당이 있었고 또한 위도에 사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들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잖아요. 어업을 이제 본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제를 지금까지도 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위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원당이라는 곳에 제를 올리는데 그곳에 가봤더니 신들을 그림화시켜서 벽에 걸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가장 높은 신 원당 마누라, 그 원동 마누라의 형상을 이제 그림으로 해놓은 걸 봤을 때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수염이 나여 있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은 그 원당과 빙의가 돼서 여자 신이 빙의가 되는 남자의 무당. 그래서 여성성과 남성성을 같이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무당을
맡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시내 무당의 보통 공연이 아닐 것만 맞아요, 같습니다. 맞아요. 딱 삼수 악단장님 딱 얘기 들어보시고 느낌이 어떠신가요? 아,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연말에 공연을 많이 보시라고 했잖아요. 네. 네. 아, 이게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러냐. 정말 좋은 공연이 예.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 선견지명에서 나온 그 멘트였거든요. 대단히 이게 힘을 주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강조를 해주시고 싶으신 너무 흥분이 거죠. 돼가지고. 네네네. 근데 위도 띠뱃놀이를 정말 어떻게 무용극으로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아이디어가 좋기도 하지만 또 독창적이기도 하고. 제가 이제 작년에 무용단 단장으로 부임을 했는데요. 부임할 당시부터 제가 시작한 것이 소재 발굴이었어요. 전라북도를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소재가 무엇이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 로컬리즘이 가장 짙게 들어간 그 위도의 띠뱃놀이가 굉장히 눈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작품을 발굴하게 됐는데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평야 호남 평야를 네. 테마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고요. 올해는 바다, 위도의 그 띠뱃놀이, 풍어제가 열리는 바다, 그다음 내년에는 산, 그다음에는 강 이렇게 해서 전 4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고섬섬 이 공연이 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정기 공연인데 또 예술단 전체가 참여하는 큰 무대라고 얘기를 또 들었어요. 네. 저희 전라북도립국악원은요 3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무용단 정기 공연으로서 무용이 주축이 된 그 관현악단과 창극단이 참여를 하고요. 실황 연주를 해주는 거죠.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스텝진들이 굉장히 유명한 스텝진들이 뭐 무대 디자이너, 무대 감독, 연출, 뭐 조명, 뭐 이렇게 의상, 분장 너무나 많은 스태프진들이 한 120명 정도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작품입니다. 네. 지난 화요일에 언론 시연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다 보여드릴 순 없고 맛보기로 살짝 준비를 했거든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화면 주세요. 고섬섬은 총 5장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은 고슴도치 털의 섬인 고섬섬이 칠산 바다가 된 전설과 고섬섬으로 불리게 된 사연을 풀어냈고요. 2장은 원당 마누라 등 위도를 수호하는 신들의 전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3장은 최대 어장이 열렸던 타시의 호황기를 누렸던 위도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4장은 풍요의 이면을 드리운 공포와 불안을 어부와 어부 마누라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5장은 무사 귀향과 만선의 꿈을 위해서 제를 올리는 위도 사람들의 간절한 희망과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멋있다. 어머머. 이은하 씨 맞으시죠? 네. 표정 와 야, 표정 야, 표정이 살았다, 있다. 살았다. 예. 야, 정말 이게 맛보기 영상에 불과한데 뭔가 묵직한 힘이 느껴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이 위도에 아주 진심이셨더라고요. 요즘에는 근데 포털만 검색을 해도 뭐 관련된 정보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걸로 공부를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배를 타고 위도에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셨다면서요, 송현주님. 네. 저희가 한 6차례 위도를 갔습니다. 위도 가가지고 위도에 있는 그 환경이나 그리고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좋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띠뱃놀이 전수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식으로 뭐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그분들이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집도 가봤어요. 그래서 제를 지내는 그 당집도 가봤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가서 사진이나 포스터나 뭐 이런 것들을 찍기에 너무나 넘쳐나는 그런 환경들이 너무 많아서 네
거기서 그렇게 촬영과 모든 것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송영준 씨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그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 그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이 기회에 배를 사서 어부를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왜냐면 거기에 계신 형님하고 좀 인상이 좀 비슷하거든요. 이거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직접 가보시니까 이은하 씨 네. 다들 그 좀 푸근하시고 서글서글 하시던가요? 아니면 조금 싸나우시던가요? 너무나 저희 막 행복 지수가 올라갈 만큼 너무나 잘해주셔가지고 네. 막 부안군에서도 큰 도움 주셨지만 위도 갈 때마다 저희 이제 방문할 때마다 위도를 알기 위해서 갔잖아요. 네. 진짜 알려주시려고 면장님 이하 막 직원분들 그리고 문화유산 해설자님들까지 항상 동행해 주시면서 이 위도의 그림 하나하나 풍경 하나하나를 저희들이 막 속속들이 알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셔가지고 진짜 이 자리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홍보 영상이나 포스터 촬영을 그 유도 현지에서 진행을 하셨다고 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는 다 똑같은 바다가 아닌가요? 근데 굳이 그 먼 유도까지 가서 이 촬영을 했다는 게 그러지 않아도 될 싶은데 그러지 않나요? 오대원. 사실 저도 처음에는 촬영을 이제 위도까지 가서 한다고 해서 바다가 다 같은 바다고 뭐 섬이 다 같은 섬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 위도에 딱 도착을 했을 때부터 이미 위도의 기운이 달랐고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위도의 바다에로 들어가고 위도의 이제 숲에서도 촬영을 하고 바닷가 갯벌에서 촬영을 했는데 위도의 바닷물의 온도나 그다음에 바람의 향기, 그다음에 위도가 가지고 있는 저런 전체적인 풍경들이 너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섬과 풍경들과 다른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이 작품을 준비할 때 그 위도의 색을 표현하고자 해야 되잖아요. 이미지를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견학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우와. 어떻게 그림을 그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음. 특히나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장소가 대월습곡이라고 네. 위도에서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 해양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작은 배를 타고 이동해서 들어가서 촬영을 했는데 그 대월습곡의 형상이 마치 바다의 회오리가 치듯이 이렇게 원형의 타원의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수백만 년 된 이제 지질 형상인데 2023년에 세계 유네스코 지질 문화로 등재가 되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도 더 뜻깊고 보람된 그런 촬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포스터만 봐도 김이 있어요. 네. 예, 잘생김, 멋짐, 뭐 이런 거. 나는 파리 김인지 알았지. 정말 예술적인 그런 느낌인데 공연 홍보 영상도 그렇게 멋있다면서요? 아마 지금 KBS 방송에 계속 지금 저희 스팟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바다고 현재 거기에 아침에 그 오대원 씨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전부 다 그 작품 안에 이 사진이나 영상 안에 그대로 담길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촬영 중에서 저희가 이제 저렇게 촬영을 하면 이제 바다 안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러한 배경 자체가 너무 좋아서 예. 너무 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한 번 찍는 게 아니라 계속 찍잖아요. 이렇게 다시 찍고 네. 그런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네. 저희가 물속에 이제 계속 들어가서 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일단 저희가 이제 포스터나 작품 사진을 얻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효과를 낸다던가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만 가지고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선섬에서 이 어부의 입장으로 봤을 때에도 어부의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서 살고 싶을 정도로 그렇죠. 그럴 것 네. 같았어요. 살고 싶을 정도로 네. 네. 아무튼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너무나 좋은 사진들을 건져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니까요. 그 아까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그 포스터랑 홍보 영상 진짜 멋있는데 그 연출자님 있잖아요. 전화번호 좀 저한테. 왜냐면 저도 이제 신곡 저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포스터랑 그 뮤직비디오 하려면 멋진 그 실력자가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탐나네요. 그 막 드론샷까지 막 있던데. 예. 그래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가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포스터랑 홍보 영상이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오대원 단원님께서는
따로 위도하면 떠올리는 뿌듯한 기억이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희가 사진 촬영을 3차례에 거쳐서 갔었는데 그중에 2번째 촬영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도립부학원 관할단체 소속 이제 예술단이다 보니까 위도에서 상사화 축제라는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축제에 저희 도립부학원 무용단이 공연을 하러 이제 위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공연을 잘 마치고 무사히 마치고 이제 들어왔는데 촬영을 가야 되니까 이제 위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상사화 축제를 즐기러 오신 관광객분이 저희 공연을 촬영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업이다 보니까 직업으로 가서 공연을 한 건데 마침 또 상사화 축제에 와주신 관광객분이 저희 영상을 촬영하고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라고 블로그에 올려주셔서 사실 저희는 그런 거에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위도하면 저는 그 상사화 축제 했었던 그 기억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뿌듯하죠. 그러셨군요. 근데 이렇게 직접 위도에도 많이 가보셨고 또 위도 분들도 많이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텐데 아니 근데 아무래도 처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윤희담 씨 어떠셨나요? 저는 결혼을 안 했는데 아직 어린 아내의 역할을 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웠고 또 이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보니까 어부라는 직업이 남편이 고기 잡으러 나갔을 때 좀 불안하고 또 이제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억척스러움 같은 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린 아내를 두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남편의 마음도 그렇게 편치만은 않았을 것만 같습니다. 그 그랬을 말이 것 맞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나 그 바다를 쳐다보면서 그때 촬영할 때나 이럴 때도 그랬는데 너무 그 생계가 고기 잡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이제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다를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젊은 마누라는 있고 그리고 그 젊은 마누라를 먹여는 살려야 되니까 바다는 나가야 되겠고 그러지만 제가 가장인데 가장으로서 그런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을 와이프한테 그걸 보여주게 되면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보여주지 않고 그 바다를 쳐다보는 때 배에 오르기 전에 그런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무서움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기가 그 작품 안에 그걸 녹여내기가 좀 상당히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두 분의 역할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수호신이에요. 수석 단원이신 이은하 씨. 그 대체 이 신을 표현하기가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는데 내가 생각하는 신은 뭐 이렇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을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신의 형상을 제가 이미지로 막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낸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베르나르의 신이라는 소설을 어렸을 때 읽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신의 모습이 굉장히 인간 세계하고 똑같이 신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 작가분이. 그래서 그때 재밌었던 그 기억들을 살려가지고 신마다 저마다의 색깔이 정말 각양각색 너무나 특이점이 딱 보이게 신의 색깔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란 본담 마누라라는 신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사전 그 소재 발굴을 위해서 위도에 갔을 때 그 원당에 가가지고도 그 사진들을 그림들을 보고 했는데 그때 봤던 기억들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본당 마누라는 바다를 관장해. 그러면 바다의 모습은 어떠한가? 또 바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채로운 바다의 모습들 있잖아요. 거대한 해일부터 또 잔잔한 고요한 바다. 그 색깔도 굉장히 계절에 따라 또 다르고 이런 다채로운 모습을 제가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서는 왜 신을 숭배할까? 이거부터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동작 자체도 안무자님이 동작을 주어지면 이 동작 하나를 10명의 무용수가 받잖아요. 10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들의 신체 요건 그리고 감수성이나 막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동작 하나하나 제가 어떤 손끝 하나, 뭐 표정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야 돼서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느 정도 작품이 완성돼서 네. 네,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과 교감하는 역할, 무당 역할을 맡은 오대원 단원은 탈세까지도 했고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다는데요. 네. 예. 아무래도 저는 무용수고 이제 저는 예술 감독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술성을 무대 위에 형성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 무용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당이라는 역할을 딱 맡고 나서 저희 감독님께서 이제 저에게 표현을 하고자 하시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여쭤보고 브리핑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저희 감독님께서 무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는 젠더 프리. 그러니까 남성의 몸이지만 여신이 들어와. 그러니까 이제 중성적인 그런 매력을 보여줬으면 한다. 그러니까 남자의 몸이지만 여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관객들이 좀 신비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표현했으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 무용수, 그러니까 원당의 움직임과 본당 마누라의 움직임을 이제 제가 따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무적으로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서 그 여성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의 선을 남성인 제가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그 연구가 굉장히 좀 어려웠고요. 그리고 또 그 위도에 갔을 때 딱 그 제를 지내는 그 원당에 딱 들어갔을 때 그 기운이 사실은 좀 남달랐거든요. 뭐 다른 뭐 어떤 뭐 무당 그러니까 뭐 무속인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왜 굉장히 화려하고 뭐 보수적인 것들이 많지만 그곳은 단조롭지만 갖춰질 것만 딱 갖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담백하지만 또 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도에 있는 당은 보통의 당이 아니고 위도의 문화도 보통의 문화가 또 아니었고요. 또 위도 분들도 보통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표현하는 무당도 아마 보통 무당이 아닐 거라고 전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보통이 아닌 그 느낌. 네. 근데 제가 아주 정말 중요한 제보 하나를 받았어요. 뭔데요? 네, 이 고섬섬 공연의 주역이 예술 감독님 뺐고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원래 네 명이 아니고 5명이라면서요. 아니 정말요? 네. 아이고 말씀 아이고. 이거 뭔가 냄새가 납니다 이거. 네. 우리 아침마당 전북이요 출연자가 5명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6번이 나오셨었고 아니 혹시나 출연석 저쪽에 자리가 불편하시다고 하시면 이쪽 패널석에다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주역만 4번이 나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예술 감독님 해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장황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엄청 큰 잘못을 진 것 같아서 계속 바닥을 보고 있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큰 의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 무용수들이 몸을 악기로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말보다는 움직임이 편하고 춤을 추는 걸 좀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우리 무용단에 그 지금 참여 못한 단원이 아무리 제가 토크에 참여해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너무 계속 고사를 해가지고 하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무용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때 앞에 누가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누구시지 딱 봤는데 네. 굉장히 그 특이한 복장을 입으시고 네. 대나무를 들고 방송국 견학을 오신 것만 같았어요. 네. 말보다는 확실히 동작으로 표현을 해 주시겠다는 네. 원당 근데 마누라. 이게 아까 그 단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춤 이렇게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춤을 보여주시나요? 말 대신 춤으로 그 역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단원의 이름은 배승연 씨고요. 예. 우리 무용단의 수석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표현하고자 하는 역할은요. 원당 마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바다를 관장하는 여신의 이미지를 춤으로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우리의 그 아쉬움, 토크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을 이제 배승연 씨의 춤을 보면서 한번 달래보도록 그럴까요? 할까요? 네. 아. 위도의 소신 원당 마누라 역할을 맡았습니다. 배승연 씨의 솔로 무대 지켜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이 강렬한 카리스마 이거 대나무 들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도실 때요. 네. 이렇게 오시면서 저 때릴 것만 같은데 막 불들어온 거 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시면 공연장에 직접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정도 연기 춤 실력이시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춤만 추시네. 근데 오히려 그게 더 강한 이미지를 줬고요. 또 그 파란색 천이 바다를 표현하는 듯해서 그 느낌도 참 좋았고. 악단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네. 황홀해서 네.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고섬섬 공연을 앞자리에 가서 꼭 봐야 돼요. 그런데 심지어 이것이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 네, 무료 공연입니다. 도민들은 부담 없이 오셔서 공연을 관람하시면 되고요. 이번 공연은 한국 소리의 전당, 우리 전라북도에서 가장 큰 공연장이죠. 1,700석에 있는 공연장인데요. 여기에 오셔서 모악당이에요. 그 모악당에 오셔서 눈과 귀가 즐거운 마음의 풍요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작품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7시 30분에 오셔서 꼭 관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메모해두고 밑줄도 쫙 그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의 열정이 있는 고섬섬 꼭 지켜보시고 또 아침마당 전북을 통해서 만나셨으니까 박수도 좀 더 쳐주시고요. 네.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그 아름다운 이 춤 사이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마음에 활기를 불어 넣어드리고 있는 전북 도립국악원 무용단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선보이는 이 고섬섬이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의 2번째 무대잖아요. 근데 작년에 했던 그 첫 번째 공연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작년에는 전라북도 브랜드 공연을 위해서 첫 번째 작품은 평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남 평야를 테마로 한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그 호남 평야에서 만들어진 가장 훌륭한 예술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거기에서 종합예술, 농악, 여러분 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는 농악의 고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농악을 테마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 작품이 그 소리 문화의 전당에서 연주홀에서 이틀간 공연했는데 티켓 파워를 보여줄 만큼 관객석이 가득 메꿔진 상태에서 공연을 했고 처음 치러진 공연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의 호평을 받았고 또한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되었습니다. 네, 별 5개 중에 5개 정도는 받으셨나 봐요. 호평 얘기하셨는데 유력 잡지에도 실렸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그렇게 호평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서울의 가장 무용 잡지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잡지예요. 권위 있는 매체인데요. 댄스 포럼이라는 무용 잡지에 가장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아서 표지에 우리 무용단의 무용수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가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진경 공연 때는 주역이 딱 한 명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신 송형준 씨였었는데 근데 그 주역을 꿰찬 이유가 사실 지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복근 때문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복근, 왕자. 예. 복근이 있어요? 그건 오해고요. 복근 때문에 진경의 그 주역을 맡게 된 건 아니고 그게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가 그 화보 촬영처럼 이렇게 이번하고 똑같이 그 주제에 맞는 촬영을 하다가 작가 선생님이 이제 위에 상의를 좀 탈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의 탈의를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복근을 보게 됐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단원들이 뭐 저한테 복근 때문에 주역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오해였군요. 네, 오해였습니다. 네. 방송에서 자랑을 하시네요. 저는 복근이 없거든요. 한 번도 있어본 적도 없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그 위도 저기도 고섬섬도 마찬가지지만 어부가 되는 심정으로 막 그 작품에 몰입하시고 그렇죠. 진경도 주인공 하셨을 때 뒤에서 연습하셨죠? 복근 만들기 위해서 막 이런 거 그냥 열심히 그건 아니고 제가 좀 사정이 있었어요. 그 3, 4년 정도에 전에 그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어서 제가 좀 62kg 정도가 항상 되는데
살이 52kg까지 빠졌어요. 그래서 원래 무용이 기본 체력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그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 미용수고 하기 때문에 제 맡은 소임은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기초 그 풀업이라고 철봉이 있잖아요. 네. 철봉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관한 모든 이제 복근이나 이런 것들 코어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복근이 그 복근입니다. 하여튼 뭐, 복근 없으신 우리 손 작가님. 아니 복근이든 어쨌든 뭐 그것이 뭐 그렇고요. 어떻게 단독 주역을 맡으신 그런 작품이잖아요. 지금까지 공연 중에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을 듯한데 어떤가요? 네, 이번에 했던 작년에 했던 진경 작품이 저는 저에게는 제일 인상이 많이 남는 그리고 최고로 뽑을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의 그때 맡았던 제 그 캐릭터가 농부였는데 이번엔 어부고 예, 작년에 농부였는데 그 작품을 하다가 저 안에서 소하고의 그런 관계가 있었어요. 소는 농부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소와 저와의 케미가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 오브제가 들어갔었는데 그걸 저희가 좀 특이하게 사다리로 했어요. 사다리를 통해서 소와 그다음에 그 농부의 끈끈한 그러한 정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 농부의 그 삶을 전부 다 녹여낸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너무나 9월에 경기도에서 그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좋은 호평을 받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소 역할의 무용수와 굉장히 케미가 좋으신 것 같은데 칭찬을 하셨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소 역할의 주인공의 무용수가 있으십니다. 아까 그 무슨 무당 때문에 머리를 노랗게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이 노란 머리랑 의상이 딱 황소 느낌이 나요. 네, 오태원 단원님. 네. 아니 근데 그 역할을 잘하셨던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시다면서요? 예, 좀 재미있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도립구학원 무용단에 입사하기 전에 2012년에 그 개건단원으로 이제 공연에 합류가 돼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소 군무 중에 소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서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소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소를 가까이서 본 적이 없으니까 표현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연구를 해야 되는데 소를 키워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소를 끌고 밭 나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어려워하고 있을 때 이제 소 농장을 직접 찾아갔어요. 이제 여기 주변에 많으니까 이제 찾아가서 소가 먹고 싸고 이제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제 계속 옆에서 보고 밥은 어떻게 먹는지 똥오줌은 어떻게 싸는지 이런 연구를 했었죠. 근데 작년에 또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예술 감독님이 새로 오셔서 진경이라는 작품에서 농부의 심정을 교감하는 그런 소 역할을 또 맡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2012년에 맡았던 소와는 완전히 다른 현대적이고 조금 더 감각적인 그런 소 역할을 맡았거든요. 자 앞에 영상에서 나왔듯이 상징적인 소탈을 쓰고 있다가 소탈을 벗고 나서는 무용수로서의 이제 소의 심경을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적인 걸 표현을 해야 됐었었는데 사실 고뇌에 빠졌죠. 소탈을 벗자마자 소탈을 벗으면은 도대체 소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관객들에게 소의 이제 농부와 소의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저 엄청 고민에 빠져 있었는데 저희 예술 감독님께서 이제 하나 영감을 주신 게 소의 움직임만 보려고 하지 마라. 네, 소가 먹는 거, 그다음에 눈 깜빡거리는 거, 발 구르는 것까지도 다 움직임이 될 수 있고 표현이 될 수 있으니 그런 거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해서 소가 이제 여물을 먹는 모습을 소탈을 벗고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하기 전에 소가 여물을 먹는 모습으로 관객들에게 이미지를 딱 상기시켰죠. 네. 무용수가 표현하는 소 되새김질. 네.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또 시킬 거라는 거 아시겠죠? 네. 해주실 수 있죠? 네. 찬사를 들었다는 그 소 표정 네. 한번 볼까요? 예, 네. 아니, 이게 그때 제가 가서 봤을 때 소는 그 여물을 먹거나 되새김질 할 때 무념무상의 표정이더라고요. 예, 눈은 표정이 없고 무념무상인데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소탈을 내려놓고 네. 소 발이 앞발이 딱 나와서 발목을 쳐주고 네. 소 얼굴이 나왔을 때 무념무상.
어머, 턱이, 어머, 좀 턱이. 오. 이렇게 5초 동안 해서 이렇게 무대에서 사실 저도 리포터 생활을 한 10년 넘게 하면서 정말 많은 소들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제가 만났던 소들은 굉장히 먹는데 진심이었어요. 예,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기대돼요. 양물 맛있나. 혀가 늘어져가지고 이런 소들이었는데, 근데 지금 단원님이라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소가 다른 건지 뭐 사람이 다른 건지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소도 다르고요. 사람도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뭐 홍천이라든지 장수 뭐 이런 데서 다 소 봤죠. 저 많이 봤거든요. 네, 일단 네. 소 연기를 하려면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네, 네. 대화가 되네. 아니 제가 지금 깨달았습니다. 홍 MC의 저 모습을 보니까 안전하게 다시 끌어봐야겠다. 그냥 안전맨의 역할을 충진해야겠다. 예,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은하 단원도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을 텐데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네, 이 직장에 제가 몸담은 지가 20년이 좀 훌쩍 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좋았던 무대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제가 한국무용을 정말 하기 잘했다, 아주 잘했다 생각하는 게 한국무용은 항상 타악기가 함께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창작무용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많지만 타악 음악이 주가 되기도 하고 뭐 소고춤, 장고춤, 뭐 쥔새춤 등등 많은 타악기 춤이 있는데 그 중에 설장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하고 싶었어서 연수를 좀 수차례 받아가면서 그 설장구를 익히고 거기에서 이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한 1년 넘게 꾸준히 아침마다 일찍 가서 매진해서 서울 무대 이제 동무로 코호스 무대까지 서서 하게 됐는데 그때 잘 못하는 거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끝나고는 한 1년여 정도 장구를 잡기가 싫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해서 열심히 했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뿌듯했습니다. 이은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되게 하고 싶은 게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우는 것도 좋아하고 이것저것 막 그런데 지금도 하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서요. 네, 제가 무용을 좀 늦게 시작했어요. 무용수들은 대부분 막 초등학교 때 혹은 유치원 때부터 하는데 저는 중학교 때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 이제 미술학원도 다니고 피아노도 치고 또 타 방송국에서 하는 거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 경연대회 노래자랑 대회도 나가가지고 막 노래도 부르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사실은 꿈이었는데 네, 친구가 어느 날 중학교 때 사진 한 장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 사진 속의 친구는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정말 드레스보다 훨씬 예쁜 한복을 입고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을 보고 제가 한국무용에 매료돼가지고 아빠한테 말씀을 드린 거죠.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한국무용을 시작한 뒤로 여지껏 하고 있습니다. 안장했죠 이제. 그래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아니 근데 그 전에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를 꿈꿨을 정도면 굉장히 노래도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좀 궁금해지는데 자, 단장님. 지금 이 순간 준비됐죠? 네,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 연결되네. 그러면 이은하 수석단원의 노래를 저희가 네, 청해 들어도 될까요? 네, 제가 잘하는 건 아니고요. 네. 좋아하는 거니까 네.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무대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쓸쓸한 날
야, 저는 그 놀랬어요. 네. 처음에 하실 때 뒤돌아서 갖고 이렇게 손을 탁 올리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그 미세한 떨림이 있었거든요. 그걸 탁 극복하시면서 뒤돌아가지고 노래하시는 모습. 오늘 아침마당에 참 풍성합니다. 무용도 보여주시고 맞아요. 노래도 노래도. 보여주시고 네. 또 어부도 나오시고. 아니, 정말 이렇게 전북도립국악원 무용단에 이렇게 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무용단이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준님. 네, 저희 무용단이 생긴 지가 지금 1986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벌써 37년이나 됐네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온 공연만 해도 정말 많은 공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28명의 단원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 공연하고 기획 공연 그리고 창작 공연을 물론이고 상설 무대까지 연간 한 30에서 40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 구성은 막내가 26부터 많게는 이제 쉬운 내까지 최고령 단원까지 그래서 모두 열심히 공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1년에 3, 40회 정도면 진짜 많은 무대를 하시는 건데. 아 진짜. 근데 그 공연이 다 무료라고 그래요, 오대원 대원님? 네, 저희 전북도립국악원은 도민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연의 문은 언제나 도민 여러분들께 열려 있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창극단, 관현악단, 무용단 이렇게 세 예술단체가 매주 목요일 목요 상설 공연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한 상설 공연 외에도 저희 전주의 소리문화전당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 공연을 오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불러주시면 찾아가서 각 시마다 찾아가서 공연을 하는 찾아가는 예술국악 공연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도민 여러분들 저희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불러주시면 네. 언제든지 멋진 공연으로 찾아뵐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네. 아니 진짜 몰라서 못 간 경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아셨죠? 확실하게 좀 공연 챙겨서 무료 관람이라고 하니까 구경 많이 다니세요. 그나저나 윤희담 씨는 해외 공연 아주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고 하던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와이에서 해외 공연을 했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서 한국 무용을 공연하는 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되게 많이 기립박수 쳐주시고 이제 공연할 때마다 감동이 좀 다른데 너무 반응이 뜨거워서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튼콜 할 때 좀 이렇게 눈물이 났는데 선배님들이 원래 해외 공연 나가면 다 이렇게 좀 찡한 거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예. 아 원래 해외 나가면 다 그렇게 찡한 거라고. 글쎄요 선배들도 그냥 말을 그렇게 했지 선배들도 마음이 똑같이 울컥하고 그렇지 않았을까요, 단장님? 네, 그럼요. 저도 사실은 이게 체면불사하고 윤희담 씨가 끌어안고서 부둥켜 안고서 막 울컥해서 울고 했는데요. 이 공연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었어요. 뭐냐면 외교부에서 한미수교 70주년 기념 공연으로 공모를 했어요. 전국에 있는 국공립 무용 단체들의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너무 당당하게 선정이 돼서 그렇게 하와이에 한미수교 70주년 기념 행사 공연을 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많이 쫄았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전라북도는 당연히 저희가 대표 주자인데 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을까 많이 쫄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갔는데 하와이에 있는 현지 관객들이 막 기립박수를 쳐주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저희가 뭉클했던 거. 우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렇게 몫을 해내는구나라고 네. 생각하니까 좀 더 뭉클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공연도 기억에 남는 아주 감동적인 무대로 만드셔야 될 텐데 아니 근데 윤지담 씨가 최근에 걱정이 되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제가 연습 과정 중에 부상이 좀 있어가지고 아이고. 발목 인대가 파열됐었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연습을 해야 하는데 참여를 못 하니까 네. 좀 마음이 되게 안 좋았고 또 너무 1년 동안 바빠서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못 움직이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구나 이렇게 좀 알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몸을 조심해야 되지만 무용하는 사람은 진짜 몸이 재산이잖아요. 그쵸. 근데 잘 지키셔야죠. 혹시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네, 지금은 많이 나았고 많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발목 왼쪽 발목에 붕대를 감은 그러니까, 모습이 지금 저는 보니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그만큼 또 아픔을 이겨내면서 열심히 하는 그 프로의 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 한편으로 또 따뜻함까지 느껴지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어떤 단체가 음. 지휘하시는 분들이 네. 집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혜경 단장님은 여기 이제 예술 단장으로 오셨는데 작년에 취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전주에 어떻게 오시게 됐나요? 제가 작년에 공모를 통해서 여기 전라북도리 국악원 무용단의 단장으로 또 예술감독 직으로 선정되게 되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여기에 올 생각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독일의 올덴부르크 국립발레단하고 오스트리아 린츠 주립무용단 그들은 현대무용하고 발레를 베이스로 해서 활동하는 무용수들인데 그곳에 가서 한국무용을 티칭을 하고 그 한국무용을 기반으로 한 움직임을 가지고 안무를 하는 초빙 안무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작품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과정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국으로 들어가면 어떻겠니라는 제안을 받아서 거의 나듯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왔는데 저희가 백수가 된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백수가 되는 굉장히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여기 전라북도리 무용단에 단장 공채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공채에 지원을 하게 돼서 운 좋게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게 되었습니다. 네. 위도 띠벤놀이를 승화시켜서 무용극으로 만드는 고섬섬.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실 것 같고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요. 아, 이제 이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각오도 한마디씩 들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송영준 단원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전주에 있지만 위도를 통째로 무대에 딱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어부의 그런 마음이나 그리고 어부를 바라보고 살았던 마누라 그리고 전체적인 극 안에서의 드라마를 잘 표현하고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좀 더 나은 공연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려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 옆에 우리 이은하 씨. 네, 무대가 저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진짜 모두 소중한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진정성 있고 전달력 있는 무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무대를 완성시키려면 저희 단원들과 함께 같이 협업해서 정말 더 좋은 모습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좋은 네. 무대 이끌어내도록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뒤쪽에 우리 오대원 씨도 한 말씀 네. 해주시죠. 사실 저희가 오늘 5명의 단원이 출연을 했는데 저희 무용단 30명의 모든 단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일주일 저희 단원 여러분들 모두 다 힘내시라고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도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윤희담 씨도. 고섬섬 준비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단원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민분들께서 공연에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술 감독님께서 초대의 말씀 한 번 더 해주시죠. 네. 네, 도립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고섬섬 다음 주 금요일 7시 30분 한국 소리의 전당 모악당에서 있을 예정이니 많은 부분들 참여하셔서 즐겁게 관람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지역의 이야기를 우리 단원들이 공연단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지 누가 보겠습니까? 예, 우리 모두 함께 응원 보내고 그 공연 성황리에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조금 내리는 것만 같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바람도 불고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점퍼를 입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가웠거든요. 혹시 네. 주말에 어디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단단히 무장하고 따뜻하게 입고 네.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들이 계획보다 지금 양념하느라 바빠요. 아. 예, 김장해야 되거든요. 맞다. 예, 외롭지 않게 주변에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김장하시는 분들 호 입김이라도 좀 불어 넣어주세요. 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